그럼 일당을 얼마 드리면 되냐고 10만 원 달래요. 10만 원. 근데 아니 이제 그 60, 70 되신 분들도 어쨌든 아주머니들인데 남자하고 산에 올라가려고 들어가 안 되지. 그러면 영순이 엄마가 왔는데 수록이 엄마가 또 와야 된대. 맞아. 둘이 가야 된대. 혼자는 안 그러면 가. 부모님 얼마야?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을 내고 산에 올라갔어요. 직접 올라갔더니 아 이거 뭐 지뢰, 뭐막 철조망이고 지뢰라고 막 적혀있어. 지뢰. 그걸 거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못 올라간다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없대. 진짜 없더라고. 그나마들이 진짜 뭐 곰치며 뭐 산나물이 병풍 치고 막 있는 거야 엄청 많아. 그 사람들만 아는 아직도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씨앗도 채취하고 뿌리도 좀 가져와서 15년 전에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산나물을 이제 지금 제가 자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잖아. 없었어요. 지금은 편한 거예요. 그 자료를 다 해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산나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5년 전에.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그 초본류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보면 여미나물 있죠, 부지개미 있죠, 전어나물 있죠, 미역치, 창고비, 서덜치, 두매부추, 땅두루, 고추냉이, 그다음에 섬더덕, 뭉게술마, 서원번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서원번키라든가 이 섬더덕 같은 거는 더더군다나 섬더덕을 모르실 거예요. 이게 지금. 얘도 상당히 엄청 새순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2년 되면 약 250개의 줄기가 나와. 잎줄기가 많이 나오니까 수확이 많겠죠. 그리고 참자가 들어가는 건 그 종에서 가장 우수한 거예요. 근데 개자가 들어가면 그 중에서 가장 하찮은 거. 근데 요새는 개자가 더 이제 기능성에서 좋다 보니까 개자가 더 좋아지는 시대가 또 됐어요. 참나물, 참치 중에서 참치의 수확량보다 얘가 더 나아요. 얘가 지금 땅두릅이, 독한이라고 땅두릅이 짧고 푼하고 해서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이게 두릅보다 더 맛있죠. 진짜 아는 사람은. 네, 전 만들어도 또 맛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서덜치라는 것도 그렇고. 오늘은 전어나물하고 아마 명이나물 요것도 상당히 좋고 섬도덕도 좋은데 다 좋아요. 이게 시간이요. 이게 뭐 얼마든지 풀어 나가는 건데 좋은 거는만 할게요.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왔어. 오늘 아까 이순열 박혜린 씨 아니에요? 이순열 이분은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인데 노래도 잘하고 한국 음식을 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BBS PD. 이 사람 둘이 부부. 이 사람은 산나물 요번에 산야초에 대한 박사님 오셨어.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이거를 따서 이렇게 먹어봤어요. 너무 좋대. 일본 사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제 이 향이. 그러면 이순열 대표님 이거를 한번 해서 하나씩 한번 이렇게 맛을 보겠구나. 놀란 거야. 그리고 여기서 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요 이 계절에 이 계절에 따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노지 작물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물건하고 굵은 거예요. 내가 이 쓰는 거 같네. 이렇게 제가 밖에 저쪽에 있는 모종을 봄에 심었는데 얘가 6월달 되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커요. 그러니 그리고 얘가 장점이 있는 게 뭐냐면 봄에도 먹고 가을에도 먹고 겨울에 먹는 거야. 겨울 장점이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 작물이 다 들어갔을 때 나오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 작물인데 얘를 어느 정도 크냐? 다음 달 되면요, 얘가 이렇게 나와요. 소복하게 나와. 상추를 한 박스 따는데 여기 줄기를 찍어봐. 여기 줄기를요. 아주 독특한 향이 날 거예요. 줄기 밑에 밑둥을 잘 항상 줄기 부분이 더 맛있어요. 독특한 향이 나는 건데 여기라고 지금은 제가 키워본 거니까. 근데 얘의 장점은 추울 때 제맛이 나. 추울 때 낮과 밤의 온도가 10도 이상 나기 때문에 진하지가 않고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맛있네. 그럼 얘가 겨울에 요새는 병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병충해 없어요.
병충해 없는 게 얼마나 큰 이점이에요. 병충해 없죠. 이거 맛있다 그러시네. 그러면 이게 제가 실내에서 여기 키우는지만 나름밖에 드리나요? 다 가온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제초 작업 해주나요? 할 수가 없죠. 제초 작업 안 해도 돼요. 장점이. 아니 추운데 풀리나요? 얘는 살아있는데.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요새 채소가 제일 비싸. 비쌀 때가 나오잖아. 장아찌 갖다 놓고 다 그다음에 전 얘를 갖다가요. 요즘에 이런 산이라든가 이 들에다가 이것을 심어놓으면요 땅이 녹색이 돼버려요. 관광거리가 되는 거예요. 체험학습 하는 분들도요 버스 타고 딱 내리자마자 아주 싱그러운 녹색을 딱 볼 때 와 하고 소리가 딱 나죠. 각인시킬 수 있는 방법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내 작물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도 상당히 좋은 그런 작물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왜 좋냐? 하나 나왔다가 뿌리 맞아요 뿌리. 근데 얘는 이런 거를 갖다가 얘는 약재도 써요 뿌리도 써요. 뿌리도 쓰고 잎도 쓰는데 얘가 이미 얘가 기본은 죽었는데 여기서 다시 芽이 나오잖아. 그죠? 이게 나와. 이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을 심고 죽어버리면 내년에 또 심어야 되니까 그거 일이 많잖아. 얘는 한 번 심어놓으면 내년에 또 나오잖아. 그래서 얘가 처음에 이렇게 작게 갔다가 넓게 가요, 넓게 가. 그러니까 어떤 그 산에도 냄새 같은 경우 이게 심은 거예요. 그냥 바닥에 잘라오면 되는 거. 굳이 필요하면 유박비를 정도 준다. 유박은 그렇게 무게 저기 이렇게 많이 안 가져도 되잖아. 많이 뿌려주면 그것도 그 어떤 그 너무 비료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작물에 피해가 되죠. 그게 용타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부터 다 와요. 그렇죠. 추위에도 강하죠. 얘가 그 한파 경보가 있고 뭐해도 추위에 강해요. 영하 10도가 돼도 얘가 잘 안 변해. 근데 왜 이런 거를 왜 울릉도만 되냐는 얘기예요. 제가 심어보니까 돼요. 아 이게 원래 울릉도의 나무예요? 울릉도 나무예요. 근데 울릉도에 나무 여기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이 거기서 있는 게 식당에 다 들어가요. 여기 나올 게 없어요. 또 한 가지가 열이 나는 식물이에요. 열이 나는 애가 분방 과정에서 쌓여 있으니까 열이 나서 끓을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육지에서 재배가 좋은 거죠. 여주연구에도 이런 거 한번 관심을 갖고 해보시면 좋아요. 여주에서도 사실 얘가 추위에 강하고 아주 그 3월달 초에 따고 12월달에 따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장점이. 그늘에서 좀. 근데 대표님 지금 저기 보니까 그냥 노지에다 했었는데 이거는 해에 강한가요? 강한 햇볕은 죽어요. 근데 햇볕에 씹어놓은 것들은 죽었고 이제 한 반그늘 그러니까 40. 보통 이게 산지에 가보면은 보통 40%에서 50%, 60%, 40% 그늘. 그러니까 그늘이 더 좋아해요. 여주 짚고 심으면 좋겠네. 여주 밑에다. 근데 이제 얘가 보통 지금 나오고 한여름 되면 잠을 자요. 잠을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활성화될 때 잡풀은 막 자라죠.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걔는 처서가 지나면 풀은 안 자라죠. 처서 지나면 안 자라. 그리고 처서 지나고 나서 얘는 활성화돼요. 그런 장점이 있어. 그리고 가을에 따고 그다음에 눈이 와도 어느 정도 1월 달까지 버틴다더라고. 1월 중순까지. 그럼 얘가 남쪽 지역에서는 훨씬 더 강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를 볼까요? 눈이 왔잖아요. 눈이 와도 얘가 살아 있어요. 눈이 와도. 한국의 작물 중에서 얘 버티길 수 있는 거 없어. 그래 상당히 이런 데서 좋고 이렇게 저기 습기가 있고 그리고 약간 습기 같은 땅을 좋아해요. 얘가 이런 땅이 있고 약간 또 그러고 얘 좋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채소 가격이 높을 때 출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종자를 처리하는 이유는요. 어떤 그 야생들은 이 겉을 싸고 있는 정유 성분이 있어. 그것을 벗겨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화학제 물질이 제거되는데 어떤 거는 기름이 많이 흐르고 어떤 것은 소나무 송진 냄새가 나고 이래요. 그러고 나서 냉장고에 넣으면서 휴먼 타프가 되죠. 네, 그런데 요렇게 넣어가지고 한 5일 정도 흐르는 물에 놔뒀다가 냉장고에 넣어요. 5도씨 미만.
그런 상태에서 한 열흘 정도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파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얘를 이 상태에서 나가지고 2달 되니까 또 싹이 나오더라고요. 냉장고 싹이 나. 우리가 마늘 같은 것도 싹 나죠. 냉장고 네. 쓰죠. 걔도 그래요. 얘가 추적이 강한 거예요. 1월달에 싹이 발화되니까. 지금 그 쌍난 것이죠? 네, 이게 시에서? 예, 시가 예, 시가 언제 열려요? 얘가 1월달에 싹 난 거예요. 2월달에. 얘 제가 느끼는 시가? 11월달에 했는데 땀방 입고 나서는데 싹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바로 심었더니 잘 컸어. 저렇게 저 상태에서도. 근데 이 상태 전에 심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만약에 시가 되게 커요. 예. 다른 거예요. 바람 저거는 제가 좀 많이 그 코스모스 씨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발화 억제 물질이라든가 휴면 타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저기요 이런 상태가 돼요. 기껏 심었는데 별로게 이거 없어. 발화율이 낮아. 휴면 타파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거든요. 너무 이게 귀한 거라고 실내에다 놔두잖아요. 싹이 안 나와. 어렵다 놓다 해야 돼. 가장 이게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래요. 저기 그 울릉도에 사는 우리 아까 대표님 말씀 김정근 씨 그분도 전화 와가지고 아 그게 잘 돼요? 그럼 늘 전화를 와요. 어떻게 뭐 오래 많이 했냐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이렇게 안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들어. 근데 저는 아니 전화를 해요 전화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어떤 게 심는 게 좋냐 그거는 어떻게 관리하냐 다 물어봐. 아 그러면 칼국수 맛있게 하는 집에다가 딱 전화해가지고 칼국수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는 건 똑같은 거야. 일일이 어떻게 다 얘기해줘, 그죠? 그게 어떤 인연이 닿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일이 다 얘기 못 해줘요.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하죠. 오늘 여기 온 사람들한테는 얘기했을 지금 이게 제가 이게 자료가 있죠. 저는 제가 해보고서 제 장점은 제가 해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럼 뭐 해보지도 않고 이론적으로 하는 것은 많은 그 오차가 있어 생각보다. 예,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이건 작년에 제가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단을 해서 또 심은 거고 금년에는 옥상에서 약간 좀 이렇게 여기 옥상에서 이렇게 좀 추위가 더 이렇게 녹였다가 얼렸다 하다가 이제 아래다 넣은 것이고 이제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년에 한 거는 그 지금 거네. 요거는 지금 거, 요건 작년에 거, 지난해 작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밭에서 키운 거,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리고 요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우리가 직접 갖다 심어요. 이거는 봄밭에 심는 거죠. 이거는 아주 신기한 겁니다. 저건 몇 cm씩 심? 요건 얘가 잘 퍼져요. 40cm 잘 퍼져요. 장점은 잘 퍼진다는 거예요. 저기 40cm 심는데 저렇게 됐어요?